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휴일을 하루 지나고 다시 돌아온 우리 시장입니다.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해서 공격적인 가능성은 배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bp 인상 가능성은 다시 한번 예상이 되면서 우리 시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보다는 그나마 국내 시장이 조금은 견조하게 버텨주었기 때문에 위안을 삼아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 종목 포트폴리오는 오늘도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토피아가 여러분들의 두 손을 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입장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 가운데서 또 바라볼 만한 테마와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오늘도 꼼꼼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주토피아로 다 함께 떠나보시죠.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만이 홀로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3% 하락하면서 2,644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1.76% 빠지면서 84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주토피아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번 주 시장을 주도한 테마와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또 다음 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도 꼭 본방사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슈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농기계 테마가 시장에서 식품주 이후에 좀 강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또 주 후반에는 인수위의 미래전략 발표에 따라서 UAM 섹터가 돋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이 농기계와 UAM 섹터 저희 주토피아에서도 정말 정확한 타점에 공략을 했었는데요. 자세하게 이슈와 테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게 될까요? 일단 시장을 주도할 만한 테마 첫 번째는 정치 테마로 꼽아봤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등 지방 보궐선거가 요동을 칠 것이다라는 이 전략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소차입니다. 수소 관련주는 지난 4일에 산자위에서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고요. 어떤 이유로 이런 테마들이 움직여줄 것이고 또 우리가 공략 가능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하나씩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하면 정말 이 홍주원 전문가님을 따라간다면 주토피아 여러분들의 유토피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누적 수강생을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또 금투사 PB 경력,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우리 홍주원 전문가입니다. 또 실전 투자 대회 연속 3회 우승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과 함께하면 가장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수익률입니다. 오늘같이 힘든 시장에서도 일진전기 같은 종목이 14%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보유주는 그래도 2주긴 하지만 14%의 수익률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 어떤 종목이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했기 때문이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직접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고요. 일진전기 지금 10%의 수익률, 5%, 8%, 11%, 또 8% 넘는 수익률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챙겨가신 겁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방송만 시청하지 마시고 직접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이 시크릿 종목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들어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진전기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힌트를 제공해드리고요. 또 공략법 제시해드리는 시크릿 종목 지금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31%의 수익, 연우는 27%, 휴스틸 19%, JNK히터 17% 이런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 수익률 기간을 길게 잡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게는 2주 정도 되고요. 빠르면 하루, 이틀 이런 안에도 10% 넘는 수익률들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크릿 종목만 챙겨가시더라도 정말 빠르게 수익들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도 있습니다. 히든 종목은 방송에서 제시 절대 안 해드리고요.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휴림 로봇이 정말 말도 안 되게 428%라는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신기계 역시 186%, 일성건설, 동신건설 100% 넘는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 정말 남의 종목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쉬웠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신세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4강이 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의 안전장치 3가지라는 주제로 저희가 기초 자료 1강부터 20강까지 만들어 드렸는데요. 하나씩 매일매일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20강까지 모두 모으시게 되면 소책자로 만드실 수 있고 주식 기초 지침서로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빠지지 않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오늘 짚어볼 테마와 이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또 수익률 현황과 함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도 한 주를 정리하면서 다음 주까지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주식의 유토피아로 다 함께 떠나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하루 휴일을 지나고 금요일이 되니까요. 뭔가 하루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의 전문가님, 홍주원 전문가님 인사부터 좀 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또 이제 시장이 좋게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이렇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남겼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지 오늘 시장에서 점검을 해볼 것은 무엇인지 주토피아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에라이 그냥 시장 보지 말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또 정말 시장의 알찬 전략들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는데 사실 전일 미시장을 봤을 때는 그게 충격이 더 컸었거든요. 나스닥이 뭐 5%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국내 6% 시장이... 가까이 빠졌다가 네. 썩기까지 걸렸었어요. 오. 어제 썩기까지 발동이 네. 됐고요. 그리고 조금 회복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저도 어제 보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얘기 좀 풀어주세요. 이거 미 네. 시장이 왜 그런 건지 그리고 국내 시장은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건지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동안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가도 갑자기 또 돌연 매파적으로 바뀌거나 좀 치맥기가 좀 있으신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을
그렇게 신빙성 있게 시장에서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네. 그리고 첫날 FOMC 회의가 끝난 날 4일이죠. 음. 4일 날 제가 이제 이거 차트를 보면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이 5월 4일 날 수요일 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3%대 상승이 나왔고요. 다우 맞아요. 같은 경우가 한 2.99%대 거의 3% 가까이 양시장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좀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오버슈팅이었다고 하더라도 어제 조정폭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시가부터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 조정은 이미 이제 그 오버슈팅에 대한 조정은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하회 돌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오버슈팅에 대한 조정폭 이상만큼 빠진 것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그 불안정함이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저는 이제 그 러시아 사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그동안 이제 조금 뭐 휴전을 하고 종전을 의미하는 어떤 그러한 발언들, 그리고 5월 9일 날 전승일에 있어서 뭐 전면전을 선포한다 이런 것에 러시아 대변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네. 되는 소리라고. 자,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하루 만에 발트해 한마디로 그 러시아 앞바다에서 핵 모의 실험, 한마디로 핵 모의 실험을 하고, 그리고 핵 모의 그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러시아가 핵 모의 훈련을 한 거는 그동안에 뭐 ICBM 발사 시도하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핵 모의 실험을 한 거는, 훈련을 하고 실험을 한 거는 요번이 또 처음이거든요. 네, 네, 네. 그 이제 푸틴이 들리는 얘기는 푸틴이 잘 때도 핵 가방을 들고 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그 정도로, 네. 예, 핵에 대한 위협이 어떻게 보면 어제 조금 미국 시장을 강타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핵 훈련, 핵 모의 훈련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명히 자, 다음 회담이 있을 때까지 휴전을 하자라고 협상이 됐는데 그 돈바스 지역과 우크라 일대 지역에 미사일 포격을 미사일 세례를 날렸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사일 포격을 퍼부었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2차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저거예요. 그 국채금리 10년물이 네. 갑자기 장중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시장 기술주 중심에서 좀 더 충격이 있었고요. 한 개가 더 있네요.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뭐죠? 네.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 80여 곳에 제한 조치, 한마디로 제재 조치. 너희들 회계가 좋지 않으니까 3년 동안 회계를 봤더니 네. 80여 곳의 기업들이 너희들이 좋지가 않다. 너희들 퇴출 대상이다. 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어제 중국 기업들, 나스닥에 상장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이밍이 참 웃긴 것 같아요. 한꺼번에 악재들이 다 몰렸네요, 지금. 네, 근데 아시다시피 네.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격일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러시아도 그렇고 금리 인상, 네. 국채 금리 이런 것들 사실 학습 효과가 충분히 있는. 그렇죠. 원래도 계속 아,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들이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는데 어제는 조금 과하게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렇죠. 네. 사실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3%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나스닥이 5% 넘게 빠질 일은 아닌데 절대 아니죠. 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게 되면서 조금은 과한 연출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비이상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그 80여 곳의 중국 기업들, 그 기업들을 과연 정말 퇴출을 할 의도로 그렇게 발표를 한 건지, 아니면 중국을 뭐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네. 좀 이렇게 압박을 주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랑 뭐 나우도 그렇지만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전이랑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월봉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래 이런 시장이 처음입니다. 나스닥 시장. 나스닥이 진짜 이렇게 네. 빠지고 있네요. 자, 근 20년 동안요. 네. 잠깐씩 조정은 들어와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조정은 들어오는데 그 깨지 말아야 될 선은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60일선이에요. 20일선이에요. 네. 이걸 깨지 않고 쭉 올라오는데 여기서 깨버립니다. 이게 월봉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들어와서 보통 2개월을 넘기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네. 보시다시피 이게 월봉이니까 한 봉당 1개월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길어봤자 3개월, 그 이상을 넘기지 않고 보통 한 2개월 만에 바로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요번 나스닥 같은 요번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월째, 네, 5개월째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례적이에요. 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 사실은 뭐 제가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건 아니지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지금 더 많이 빠진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진짜? 빠진 것만 보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이만큼 많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뺐으면은 다시 또 반등은 또 파이팅 있게 나와 줄 건데 그렇죠. 네. 과연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 국내 증시가 미국 시장과의 기조를 얼만큼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은 앞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오늘 뭐 지금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이제 예측이 좀 어려워질 정도로 미국 시장부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누구에게 의지하시겠나요? 이런 시황에 대해서 장 중에도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고요. 전략들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멘토로 삼으셔서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주식의 유토피아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